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2월 24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한 주의 중간 수요일 주시장이 좀 급락해서 좀 우울한 그런 수요일 밤이고요. 내일 시장은 좀 좋기를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밤에 미국 시장부터 살펴볼게요. 미국 시장 차트 잠깐 보시면은 나스닥 지수 엄청난 장대 양봉을 보여줬어요. 장중에는요 3.91%까지 하락을 했는데 종가는 0.5% 하락 마감을 했고, 다우지수는 0.05% 정도 상승. 다우지수도 아래꼬리 엄청나게 달았죠. 1.15%까지 하락했다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 그래서 사실은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이전까지는 상당히 우울했습니다. 근데 파월 연준 의장이 상원 청문회에 출석을 해서 미국 경제 회복세가 고르지 못하고, 그래서 FED가 정책을 변경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좀 이런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상을 당분간 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들이 호재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 엄청난 장중 하락 대비 반등이 나온 채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도 사실은 오늘 오전장 같은 경우에 그런 흐름이 이어졌어요. 우리 시장. 오늘 오전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느낌은 괜찮았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중국 시장 개장하고 홍콩 시장 하락하고 이러면서부터 낙폭이 막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홍콩에서 증권거래 인지세를 당초 0.1%에서 0.13%로 인상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피해를 겪는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재정을 지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재정 지출을 감당하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거래세를 인상한다. 이런 부분들은 시장의 악재겠죠. 그래서 홍콩 시장의 이런 악재로서 전반적으로 좀 아시아 시장이 좋지 못했습니다. 중국 시장도 오늘 좀 좋지 못했어요. 상해 종합주가지수 차트 잠깐 보시면은 1.99% 하락을 하면서 21선을 이탈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규제 소식 등이 좀 들리면서 좀 좋지 못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오늘 아시아 시장이 좀 좋지 못한 움직임이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은 거기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우리 시장에 단독 악재 이런 거는 없어요. 그래서 시장은 지금 사실은 계속 지금 좀 선물이 현물 시장을 흔드는 모습이 나타나요. 우리 시장 자체의 이슈는 지금 거의 끝났거든요. 4분기 실적 발표 같은 것도 끝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특별한 정말 이슈가 없는데, 그저 해외 시장과 금리에 대한 안 좋은 소식들, 이런 소식들이 지금 시장이 좀 호재보다는 글로벌 악재에 좀 민감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그동안 좀 시장에 대해서 계속 좀 보수적으로 얘기를 해왔잖아요. 반등을 해도 팔아야 된다. 고점이 낮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 제가 계속 해드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좀 좋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더 좋은 얘기를 해드릴 거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3월까지는 그래도 시장이 좀 힘든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게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죠. 주봉 월봉 통해서 월봉 보세요. 월봉 그림은 거의 그대로 이제 그려져 있는데 월봉 보세요. 아직도 양봉이잖아요. 월봉이 1월 달에도 양봉이었고 2월 달에도 양봉이었고, 그러니까 조정을 아직도 시작도 안 한 거예요. 근데 1월 달에 엄청난 윗꼬리가 있죠. 2월 달 만약에 이게 음봉으로 바뀐다 이러면은 이제 2월 달이 첫 번째 음봉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3월 달에 최소한 월봉상의 이 5개월 이평 2750선 정도까지는 좀 하락을 해줘야지 거기 이제 지지를 받고 간다거나 또는 깼다가 거기를 회복할 때 다시 간다거나 좀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좀 3월까지는 힘든 시장이 예상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 이제 1분기 실적이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시장에 그러니까 뚜렷한 이슈 같은 게 없는 거예요. 1분기 실적이 좀 좋게 나오고 이러면서 또 실적주들이 움직여줘야지. 그게 이제 4월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 좀 생각을 하시면은 3월은 힘든 시장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근데 단기적으로는 사실은 이 61선, 제가 지난번에 이것도 설명을 드렸는데 21선도 한번 깬 다음에는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61선도 한번 깬 다음에는 다시 또 반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950선 정도 지난
2월 1일의 저점이기도 하고요. 60일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60일선 근처에서는 한 번 정도는 기술적 반등 가능성은 높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근데 그러니까 반등은 기술적 반등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이제 생각을 하셔야죠. 기술적 반등이면 반등 시 또 비중을 줄여야 된다. 말씀드리겠고. 이제 보시면은요. 이평선이 역배열이 됐어요. 역배열의 초기 국면이란 말이에요. 이평선 역배열 초기 국면. 그러면은 반등 시 이제 줄여줘야 되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다시 이평선이 수렴을 하고 다시 또 정배열로 바뀌어야 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항상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태어나면은 뭐 유아기가 되고 뭐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어른이 되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상승 국면이었다가 이제 좀 박스권 국면이다가 이제는 역배열 초기 국면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3월 달까지는 좀 힘들 수 있겠다. 반등 시에 비중을 줄여야 된다. 뭐 이렇게 이 정도까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단기적으로는 기술적 반등 가능성은 남아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2월의 마지막 날이 MSCI 지수 리밸런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부분을 또 이제 생각해 본다면은 기술적 반등을 하더라도 내일과 모레 오전까지 뭐 1박 2일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모레 이제 시장이 하락을 하면은 그때가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한 번은 좀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 주에는 그래서 제 이제 증권사와 협업하는 고객님들한테 매수의 매자도 꺼내지 않고 있어요. 매일매일 저는 관망하라 이렇게만 계속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일부 이익 실현 종목 지난번에 이제 펜오션 이익 실현했다고 말씀드렸죠. 현금 비중을 높이자, 관망하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시장이 계속 빠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섣불리 매수를 하시면 안 돼요. 섣불리 매수를. 계속 떨어지는데 언제 올라갈지 알고 매수를 합니까? 지금 3천을 깼는데 이게 뭐 싸 보인다. 그건 아니거든요. 싸 보이려면 더 떨어져야지 싸 보이는 거예요. 뭐 20%, 30% 조정이 나와야지 싸 보이는 거지. 이제 겨우 뭐 종목들은 뭐 한 10% 정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걸 싸다고 매수하면은 나중엔 총알이 없어가지고 못 사잖아요. 여러분들 작년 3월 코로나도 겪으셨잖아요. 다들 1800, 1700에서 주식이 100%예요. 못 사요. 그러다 보니까 1500이 깨질 때 1000까지 간다 이러면서 겁나니까 던져버리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반등이 시작할 때 매수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좀 포인트로 삼고 일단은 저는 그래서 이번 주는 그냥 뭐 기술적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건 기술적 반등이기 때문에 반등 시에 비중을 줄여야 된다.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종목들 보시면은 현대차가 오늘 좀 빠졌더라고요. 어제 이제 아이오닉 5를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가 좀 하락을 했고 특히나 이제 코나 배터리 전량 교체 소식이 나오면서 그 부분이 좀 악재로 작용을 했어요. 그래서 현대차 일단 오늘은 좀 기대를 해봤지만 실망감이 나왔고 삼성전자 오랜만에 살짝 볼게요. 삼성전자. 지금 보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사실 이제 수급이 약간 돌아섰더라고요. 오늘은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정말 오랜만에 나왔어요. 그리고 양봉 두 개가 지금 60일선에서 딱 나왔죠. 그래서 삼성전자 오늘 주가도 빠지지도 않았어요. 82,000원 보합입니다. 그래서 내일 이후에 이제 시장 키는 삼성전자가 될 거예요.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좀 기술적 반등이라도 해주면서 시장을 끌어올려 줘야지만이 시장이 반등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 여기서 61선을 깨지 말아야 된다. 그 부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한국금융지주도 볼게요. 제가. 그러니까 요즘의 패턴에 대해서 이해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요즘의 패턴은 신고가에 팔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고가의 비중을 줄이면은 또 살 기회가 와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8만원대 오면은 또 사야 되는 거예요. 신고가에 팔고 8만원대에 사고 물량 늘리고 뭐 이렇게 계속 대응을 하면은 여러분들의 계좌는 저절로 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흐름에 맞는 그런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패턴은 박스권이기 때문에 계속 치고 가지 않고 오히려 신고가를 갈 때 팔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대신에 시장이 신고가 낼 때는 신고가 종목들을 쫓아가야죠. 돌파 매매, 매수를 해야죠. 그런 장이 나오는 건 이제 상승장, 좋은 장인 거고 지금은 아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고 어려울수록 좀 차분하게 대응을 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